KB부동산 통계 22년도 8월 29일 기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태 안 좋습니다. 29일 기준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 마이너스 0.09%, 전세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은 매수 우위 지수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고, 그리고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침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뭐 100일 넘었죠. 100일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하긴 뭐 금리가 처음 올랐을 때보다 지금 아무튼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이따 거래량도 보여드릴 건데 평택도 지금 하락 쪽으로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 경기 인천도 봤을 때 상승 지역은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은 화성 쪽이 좀 두드러지게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했고 화성이 그 하락 지역 다섯 번째 중에 세 번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화성에 계신 분들, 동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뭔가 진입을 해야 되거나 청약을 해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집이 필요하신 분들. 왜냐하면은 원래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그 뒤에 전세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가가 떨어지다가 반등을 합니다.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반등을 하는 이유가 원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떠받쳤던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율도 높다 보니 사실상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2년 살고 4년 살고 했을 때 6개월 변동금리로 가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이 고정금리예요. 내가 오늘 계약한 그 월세만 계속 내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 물론 빌린 돈의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순수 내 돈으로 들어가도 위험하고 그거를 은행에서 빌려서 들어가도 어쨌든 내 빚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지금 월세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한다면 그냥 일부 계층은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주체를 못해. 돈을 어디 쓰기가 지금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채권, 뭐 어디 쓰기가 뭐 하니까 다 예금 들고 있습니다. 예금. 그래서 예금 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지않아 또 라면값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이 와중에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아파트 건축비라는 것도 한 번 올라가면요 뒤로 잘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요 라면이 한 번 가격이 올라가면 뒤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팔려고 하지. 기업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수록 마진이 남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갔던 원재료 값이 다시 떨어진다고 한들 가격을 낮추질 않아요. 차라리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단가가 계속 올라가죠. 뭐 이제 레미콘 가격 올라간다고 하죠. 철근 가격은 뭐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것 같고 이제 건설 경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늘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이제 나중에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일을 해도 뭐 물가가 다 올라서 밥 사 먹고 차비 쓰고 방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 사람들이 이제 더 돈을 많이 주는 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그 모든 게 다 물가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물가를 올리는 수단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일정 층에 있는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무튼 일정 층에 있는 분들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는 은행에서 우리가 지금 0%대 금리에서요. 이게 1%가 되면은 한 배가 오르는 거고요. 1%가 2%가 되면은 두 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매달 이자를 100만 원 내다가요. 한 배가 오르면 200만 원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0.25%건 0.5%건 1%건 간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고요. 우리가 시중에 나가가지고 외식도 하고 뭔가 쓸 돈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으로.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따 뒤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부동산 하락이나 폭락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흐름상 추세상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건 맞습니다. 자, 화성이 어쨌든 그 중에 탑3에 들어갔어요. 자, 전세 한번 보죠.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1%, 인천 마이너스 0.9% 하락. 경기도에선 과천, 동두천, 평택. 예, 평택이 0.12% 전세가가 상승했대요. 예, 조금 상승. 그래서 여기 평택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상승률 탑5인데 그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올랐대요. 평택이.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오른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계약한 것도 전세건이었는데 원했던 가격보다 낮춰서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예전에 너무 싸게 계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을 올려주면서 연장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다 억 단위씩 올라 있어요. 실제로 시장이. 월세도 한 1년이나 뭐 한 1년 반쯤 전에 24평 아파트가 뭐 1000에 60 정도 했던 게 지금은 뭐 120만 원. 이 정도 하니까.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죠. 8월 29일 기준으로 금주 상승률 상위에는 뭐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없습니다. 하락률에는 화성만 마이너스 0.33%로 올라가 있고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에도 역시나 우리 4개의 시, 평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4개의 시는 거론된 게 없어요. 다만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에는 역시나 화성시가 두드러지게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평택 여기 맨 끄트머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0.12%. 예, 그리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에는 안성이 7% 가까이 전세가가 상승했어요. 전세가가. 하락률에는 역시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이 없고요. 전년말 대비 하락률 역시나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매매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파란색은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그리고 있는 거 전부 다 마이너스를 그렸습니다. 평택까지. 경기도 평택도 여기 7월 18일 날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잘 보합거리다가 8월 22일 전주 제가 방송 못했는데 그날하고 8월 29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마이너스 그렸는데 마이너스 폭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오산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내리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때서부터 계속 보합인데 안성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실수요자들보다 좀 저가 매수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예, 그리고 거기는 전세 끼고 갭으로 사신 분들이 꽤 들어갔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그분들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겁납니다. 예, 왜냐면은 제대로 일자리가 받쳐주는 시 자급도시라고 하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시인데 안성은 사실 아직까지 호재는 있어도 가실권에 들어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리 하락 중입니다. 지금 여기 6월 6일부터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을 둘러싸고 있는 시들 위로 오산, 동탄, 오른쪽으로 안성, 경기도권만 봤을 때 물론 옆에 이제 뭐 당진, 아산도 있고 밑에 충남, 천안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빼고 경기도권 마지막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떨어지고 있다. 평택 주변시가 전부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 평택도 파란 분이 들어왔다. 좋지 않다. 요거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택은 단 한 번도 하락을 그린 적이 없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매매가는 꾸준히 빠지는 반면에 전세가는 꾸준히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교착 상태가 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매매가가 너무 낮아졌을 때 이랬을 때는 어쨌든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뭐 이런 내노라 하는 데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세 하락기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금리 상승이 꼭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대출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손발이 묶여 있다. 머지않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려고 할 거다.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아무 지금 하락이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묶어놨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건지 큰일입니다. 자, 화성 같은 경우에도 내리 떨어지고 강원도 강원도 올랐어요. 전세 가격. 그리고
충북, 뭐 충남 웬만한 시가 올랐다가 내려왔다 하는데 그 경남 쪽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전북, 전남 쪽은 지금 하락 반전한 게 있거나 상승폭이 둔화됐거나 충남 쪽은 충북은 떨어지고 충남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태가 6월 27일부터 내리 보합이에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그렇고요.